네, 모분산 검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뭐 하면 돼? 검정 통계량과 이 검정 통계량이 무슨 분포 따르는지 알아주면 되죠. 그쵸? 그럼 요 분포를 이용해서 뭐 만들고? 기각령 만들고 요 검정 통계량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귀무가설 기각하거나 뭐 채택하면 된다고. 되죠? 첫 번째로 모분산. 모분산이 하나만 있을 때의 검정입니다. 그럼 당연히 귀무가설 뭐야? 모분산은 몇입니다. 요런 게 귀무가설이고, 그쵸? 대립가설은 뭐야? 모분산이 뭐 10이 아닙니다. 모분산이 10보다 큽니다. 모분산이 10보다 작습니다. 요렇게 갖고 양측 검정, 단측 검정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요때에 검정 통계량은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 표본 분산 배울 때도 배웠고, 그쵸? 그 뒤에 이어서 추정 배울 때도 배웠는데, 시그마 제곱 분의 n-1 표본 분산값 되시죠? 얘가 뭘 따른다고? 자유도가 n-1 카이 제곱 분포 따른다고. 그래서 얘를 그냥 검정 통계량으로 써주시면 되고, 표본 분산 내가 구할 수 있죠. 표본의 크기 내가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기무가설이 참이다라는 전제하에 검정 통계량을 구함으로 여기에 나오는 시그마 제곱 모분산값 여기다 적어주시면 된다고. 그럼 이게 어떤 숫자로 3.6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를 요 카이 제곱 분포에서 유의 수준에 따라서 만든 기각력에서 비교해 주시면 된다고. 되죠? 그래서 얘를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부르고, 검정 통계량은 얘, 분포는 얘다. 그렇죠? 얘가 카이 제곱 분포 따른다는 거는 앞에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뭐냐? 모분산의 비검정이야. 되죠? 모분산은 차 말고 모 평균과 모 비율은 차가 궁금한 건데, 모분산은 곱하기 나누기로 돼 있는 놈이기 때문에 얘는 비를 알아봐야 된다고. 되죠? 그래서 귀무가설은 시그마 A 제곱이랑 시그마 B 제곱 각각의 집단의 모분산이 같냐? 그쵸? 대립가설은 똑같죠, 뭐. A 집단이 더 크냐? B 집단이 더 크냐? 둘이 뭐 한다? 같지는 않냐? 그쵸? 요거를 알아보는 거라고. 자, 여기 기무가설을 다시 또 변환해 주면은 시그마 A제곱 나누기 시그마 B제곱이 1이냐를 검정하는 거랑 같아집니다. 자, 그러면 뭐가? 검정 통계량 어떤 놈이 무슨 분포 따르는데? 자, 검정 통계량은 매우 간단해. 얘의 추정량을 그대로 갖고 오면 돼. 그쵸? 그럼 SA제곱 나누기 SB제곱 되시죠? 얘가 검정 통계량이 되죠? 원래는 요렇게 해서 막 나눈 놈이, 그쵸? 요렇게 해서 나눈 놈이 원래는 F분포 따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기무값을 하에서 구하니까 얘네들이 값이 뭐해? 같잖아. 그러니까 약분되면서 사라져버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분산의 비검정 통계량은 매우 매우 간단하게 둘의 표본분산 B가 되고, 그렇죠? 요거는 무슨 뭐 따라? F분포 따르는데, 요것도 앞에 추정해서 했죠. F분포 따르는데 그때의 자유도는 요 분자 자유도 NA-1, 여기 분모 자유도 MB-1을 적어주시면 된다. 그렇죠? 그럼 요걸 이용해서 기각력 찾아서 얘가 기각력에 들어가냐 마냐로 똑같이 뭐 하면 돼? 가설 검정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뭐 모분산 검정 하려면 당연히 정규분포여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규분포여야지 카이제곱 분포 따르고, 정규분포여야지 카이제곱 분포 따르니까 그 카이제곱 분포 따르는 놈들로 F분포 따른다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모집단이 정규분포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한데, 당연히 우리가 배우는 시험 문제에서는 당연히 이 조건이 뭐해? 당연히 적혀 있겠죠. 그렇죠. 이거 외에는 또 다른 검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거는 공무원 통계 수준을 넘어선다. 그렇죠. 이런 말씀 드리면서 모분산의 검정, 모분산의 비검정이 각각의 검정 통계량들과 걔네들이 카이제곱 분포 따른다. 그다음 모분산의 비검정의 통계량은 F분포 따른다. 그렇죠. 그때의 각각의 자유도는 무엇이다 까지 잘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남은 문제 8번부터 12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지금 무슨 검정 할 거냐면은 모분산 검정한답니다. 그렇죠. 모분산이 30이냐 30보다 크냐 검정을 해. 그렇죠. 그럼 얘는 무슨 검정이야? 우측 단측 검정이 되겠죠. 자, 그럴 때 유의 수준 5%에서의 뭘 구하래? 기각력 구하래. 그렇죠. 자, 그럼 모분산 검정의 검정 통계량 어떻게 구해? n-1의 s제곱 나누기 모분산 요렇게 구한다고. 되죠? 그리고 그게 뭘 따라?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 따른다고. 그쵸? 그럼 카이제곱 분포가 요렇게 있을 때 요 검정 통계량이, 그쵸? 여기에 기각치보다 크냐 작냐로 검정하면 되죠.
그럼 기각력을 어떻게 만드면 돼? 여기에 기각치, 지금 우측 단측 검정이니까 오른쪽에서만 만들면 되는데 여기에 유의 수준이 5%니까 이때의 기각치가 카이 제곱 0.05가 되겠죠. 자유도 15일 때, 총 16개 자리 조사하니까 자유도가 15일 때 얘가 기각치가 되고,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 시그마 제곱을 분해 n-1 s 제곱이, 그쵸? 요 기각치보다 뭐 하면은 크면은 우리가 뭐 할 거야? 기각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해서 뭘 만들면 돼? 기각력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되죠? 그럼 요걸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조금 식이 조금 다르게 돼 있잖아. 그쵸? 일단 자유도가 16인 건 당연히 안 되고 자유도는 15야죠. n-1이니까. 되시죠? 그래서 3, 4번은 당연히 안 되고, 얘네는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가 2냐 여기가 30이냐. 근데 좌측항을 보니까 얘가 편차 제곱의 합으로 돼 있잖아. 그쵸? 그럼 요 식을 조금 바꿔갖고 편차 제곱의 합으로 뭐 해줘야 돼?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요게 기각력인데 여기를 이제 좀 계산할게. n-1, 즉 n이 16이니까 15 곱하기, 그쵸? s제곱은 어떻게 구해? 표본 분사는 n-1분의 시그마 x 빼기 표본 평균의 제곱, 요렇게 구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모분상 값 넣어야 되는데 이건 어느 값을 넣으면 된다고? 귀무가설이 참일대의 값을 넣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30을 넣어주시면 되죠. 그쵸? 그게 자유도가 15인 카이제곱 분포값보다 크다. 요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되죠? 그럼 여기 약분하고 요 30을 1로 넘겨줄 수 있죠. 요렇게. 그쵸? 그럼 편차 제곱의 값들이, 그쵸? 30 곱하기 카이 제곱 분포 값보다 뭐 하면 돼? 크면은 귀무가설 기각하게 되는 기각력이 만들어지죠. 그쵸?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뭐해? 모분산의 검정의 검정 통계량 식이랑 그때의 분포만 잘 외우고 있으면은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공식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올해 안에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26년 초에 시험 보러 가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25년 안에는 당연히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뭐 연도별 기출이나 아니면 모의고사나 풀 때 그때는 당연히 딴 데 보지 않고 내가 외운 대로 이렇게 공식을 적어서 풀 수 있어 줘야 됩니다. 네, 9번 모평균과 모분산이 알려지지 않고 서로 독립인 두 개의 정규 모집단에서 각각 25개씩 표본을 추출하여 두 모집단에 뭐한대? 모분산을 비교한대. 그쵸? 그럼 모분산에 내가 비검정을 하고 싶대. 그때 무슨 분포를 사용해야 되니? 무슨 분포 사용해야 돼? 모분산에 비검정할 때는 F분포 사용해야죠. 그쵸? 되시죠? 모분산이 두 개가 나오잖아. 그쵸? 한 개 나올 때는 카이적 분포, 둘이 B가 나올 때는 뭐해? F분포. 정답 몇 번? 4번. 나머지 F분포 없잖아. 1, 2, 3번에. 그쵸? 요런 문제는 정말 나와주면 좋죠. 그쵸? 이 자유도 뭐 여기 F분포가 하나 더 나와서 그때의 자유도는 뭐냐까지 나오면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쵸? 지금은 그냥 무슨 분포를 써야 되냐라고만 물어봤으니까 그냥 F분포죠. 뭐 그건 당연히.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매우 쉬운 문제였다. 되시죠? 뭐 이거 말고 뭐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없네요. 이거는. 네, 10번 모분산의 비검정하려고 하는데 크냐만 알아보니까 무슨 검정? 우측 단측 검정이 되죠. 자, 그때 검정 통계량과 검정 결과, 유의수준 5%에서의 검정 결과를 맑게 구해보랍니다. 그렇죠? 지금 무슨 검정? 모분산의 비검정이라고. 되시죠? 자, 이때의 검정 통계량은 뭘 쓰면 돼? 그냥 요 모양을 표본으로 바꿔주시면 된다고. 그렇죠? SA제곱 나누기 SB제곱이 된다고. A집단의 표본 분산을 B집단의 표본 분산으로 나누면 돼. 되죠? A집단의 표본 분산이 4, B집단의 표본 분산이 1이래. 그러면은 요 4가 뭐가 돼? 검정 통계량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 3번 아니면 4번이고.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이제 뭐 해야 돼? 검정해 봐야죠. 그렇죠? 그럼 이 검정 통계량은 무슨 분포 따라? F분포 따른다고. 그때의 자유도는 몇이야? 여기 분자 자유도가 여기 그대로 와주면 된다고. A는 총 몇 명 뽑았어? 9명 뽑았죠. 그렇죠? 그러면 9 빼기 1, 8이 분자 자유도. 분모 자유도는 7명 뽑았으니까 6이 분모 자유도가 되겠죠. F분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측 단측 검정이니까 오른쪽에서만 5%에 해당하는 요 기각치를 찾아주면 되죠. 그렇죠? F 0.05 자유도는 8,6일 때. 되시죠? 이거는 단하고 읽어봤더니 몇이래? 4.15래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은 몇이야? 4잖아. 4는 4.15보다 작고 작죠? 그러니까 귀무가설 기각할 수 있어 없어? 기각할 수 없죠.
그렇죠. 기무가설 기억할 수 없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죠. 모분산의 비검정, 검정 통계량만 외우고 그때에 무슨 분포 따르는지만 외우고 나면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 검정 방식대로만 해주면은 뭐 쉽게 풀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 공식이랑 그때의 분포 그리고 그때의 자유도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렇죠. 요거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1번 풀어보겠습니다. 11번. 서로 독립인 표본 1과 표본 2 두 집단에서 뽑은 거야. 되죠? 그래서 요런 값들을 구했대. 자, 기억부터 가보겠습니다. 기억, 유의수준 5%에서 두 집단의 모분사는 다르다고 할 수 없니?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놨어? 다르다고 할 수 없다가 무슨 말이야? 같다죠, 그쵸? 다른 게 아니니까 같은 거잖아. 두 집단의 모분사는 같냐 물어보는 거죠. 그럼 기억은 뭐 하라는 소리야? 모분산의 비검정해보라는 소리죠. 되시죠? 같냐 다르냐만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대립가설이 어떻게 생겼어? 얘네가 다르다로 생겼겠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검정? 양측 검정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찾아놓고 자 그럼 모분산의 비검정의 검정 통계량 찾아야 되니까 SA제곱 나누기 SB제곱을 구해줘야죠. 그쵸? 요걸 계산해 주면은 A 첫 번째 집단의 표준 편차가 3이야. 표본 표준 편차가 3이야. 그럼 그 제곱한 값 9. B 집단의 표본 표준 편차가 2니까 그 제곱한 값 4. 4분의 9가 검정 통계량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무슨 보 따라? F분보 따른다고. 그렇죠? 그럼 그때의 자유도 몇이야? 1씩 빼주면 된다고. 9,11. 얘는 양측 검정이니까 양쪽에서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F 0.025 9,11이 되는 부분도 살펴보고 그래프 그려볼까요? F분포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랑 여기서 둘 다 살펴봐야 된다고. 되시죠? 양측 검정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2.5% 되게 유의수준이 지금 5%니까 여기가 2.5% 되게 해주는 요 값들이랑 비교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F 0.025에 9,11이고 되시죠? 그럼 여기는 뭐야? 이 값보다, 그쵸? 이 값보다 클 확률, 요만큼이 몇이야? 요만큼이 0.025니까 이만큼은 0.975가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 값은 F 0.975, 자유도 9,11이 됩니다. 그쵸? 자, 문제에 F 0.025, 9,11은 3.59라는 게 나와 있어. 되죠? 근데 0.975 값은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있어 없어? 없죠. 0.025, 0.05 값만 있다고. 그쵸? 그럼 요거 뭐 해야 돼? 변형해줘서 구해야 됩니다. 그쵸? 역수 취해줄 수 있잖아. F 이렇게 되고 자유도 둘이 뒤바뀌고 여기에 벌써 1에서 얘 뺀 값 0.025 값을 쓰면 되죠. 0.025 11,9는 3.91이란 걸 문제에 알려줬어. 3.91분의 1. 그래서 3.59보다 뭐하거나 크거나 3.91분의 1보다 뭐하면은 작으면 기무가설 기각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한 값은 몇이야? 4.9죠. 4.9는 몇이야? 2.25라고. 그럼 2.25는 당연히 3.59보다는 뭐해? 작죠. 그 다음에 요 3분의 1, 거의 4분의 1보다도 작을 순 없잖아. 그렇죠? 얘는 1보다는 크니까.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무가설 채택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대립가설이 아니라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되죠. 그렇죠? 원래 기무가설이 뭐였어? 둘의 모분사는 뭐하다? 같다였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의수준 5%에서 두 집단의 모분사는 같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기억이 맞다. 다르다고 할 수 없다가 같다라고 되시죠. 그렇게 해서 기억을 풀어서 요 두 집단의 모분사는 같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야. 자, 다음에 니은. 두 집단의 모분산이 같다는 가정하에 두 표본의 분산을 사용하여 공통분산의 불편 추정값을 구하면 6.25네. 공통분산의 불편 추정값이 뭐야? 그렇죠? 그게 바로 뭐야? 합동표본 분산이죠. 둘이 모분산이 같으면은 합동표본 분산을 이용해서 둘의 뭐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기로 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분산이란 모집단에 존재하는 값이 있는데 걔를 우리가 실제로 몇인지 모르니까 걔의 추정값을 써야 되는데 걔의 추정값이 뭐라고? 합동표본 분산 SP제곱이라고. 되죠? SP제곱은 어떻게 구한다고? NA 더하기 MP-2분의 NA-1의 SA의 제곱 더하기 NB-1의 SB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죠. NA가 지금 10, NB가 12 빼기 2분의 10에서 1 뺀 거 9 곱하기 SA 제곱 A 집단의 분산, 표본 분산. 그쵸? 요거 제곱한 값인가? 9 더하기 얘는 11 곱하기 요거 제곱한 값인가? 4 요렇게 될 겁니다. 되죠? 밑에 계산해주면은 20이고 위에 계산해주면은 81 더하기 44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계산하면 20분의
125가 되죠. 되시죠? 20분의 125라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면 몇이냐? 10 없애면은 2분의 12.59. 되시죠? 이 12.5를 또 2로 나누래잖아. 그쵸? 그럼 6점에다가 0.5를 또 2로 나누니까 6.25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합동표본 분산은 6.25이다. 니은도 맞게 되죠. 공통분산의 불편 추정값이 뭐다고? 합동표본 분산이다. 그쵸? 요거 앞에 두 모평균의 차에 추정할 때 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 봐보겠습니다. 디귿, 두 모분선이 같다는 가정하에서 모평균이 같다는 귀무가설과 같지 않다는 대립가설을 검정하기 위해서 검정통계량값 요거를 쓸 수 있니? 그쵸? 지금 두 모분선이 뭐해? 같으니까 검정통계량값 구할 수 있죠. 바XA 빼기 바XP 나누기 루트 NA분의 SP제곱 더하기 MB분의 SP제곱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잖아. 그쵸? 독립표본 T 검정할 때. 그쵸? 독립표본 T 검정할 때 이렇게 해서 검정통계량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모평균 차 검정할 때. 되시죠? 자, 그럼 둘끼리 뺀값. 뺀값이 몇이야? 10에서, 이제 둘의 평균 빼야 되니까 10에서 15 빼니까 마이너스 5고. 되시죠? 그 다음에 SP제곱 내가 구해놨잖아. 6.25라는 거. 그쵸? 그럼 루트 NA가 10이구나. 10분의 6.25 더하기 12분의 6.25가 되고 요 6.25만 묶어내면은 다시 루트 6.25 곱하기 10분의 1 더하기 12분의 2 되고 되시죠? 6.25는 뭐냐? 2.5의 제곱입니다. 그쵸? 25, 25 둘이 곱해봐. 25가 5개 있어. 그럼 125고 25가 2개 있어. 그럼 50이잖아. 그쵸?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은 625가 되죠. 그쵸? 2.5의 제곱이니까 얘가 앞으로 뭐 할 수 있어? 나갈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검정 통계량을 요렇게 만들 수가 있죠. 되시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얘는 지금 플러스로 돼 있는데 사용할 수 있나요?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죠. 그쵸? 같냐 다르냐만 알아보는 거잖아. 지금 같냐 뭐하냐 같지 않다냐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로 나오든 마이너스로 나오든 얘를 뭐해서 절대값 취한 다음에 플러스 쪽에서만 판단해 주면 된다고. 그렇죠? 지금 T분포니까 요렇게 양측 검정이니까 요렇게 기각력이 만들어질 건데 마이너스로 나온 값도 뭐해서 절대값 취해서 플러스로 넘겨준 다음에 여기 기각력에서 살펴보면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여도 절대값 취해서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얘를 검정통계량으로 써서 얘를 검정통계량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사용할 수 있다. 디귿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야. 실제 연구 요렇게 한다고. 우리가 모평균의 차 검정하고 싶어. 그렇죠. 모평균의 차 검정할 건데 우리가 합동표본 분산을 쓰려면 무슨 조건이 달려 있어야 돼? 모분산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모분산을 우리가 실제로 조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같은지도 실제로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뭐부터 시작하냐? 모분산의 비검정부터 일단 먼저 하는 거야. 그렇죠. 모분산의 비검정을 했는데 귀무가설을 채택했어. 그럼 두 모분산이 같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독립 T검정을 할 수가 있다고. 되시죠? 실제 연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준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문제다. 그리고 꼭 반드시 마이너스 값을 쓸 필요 없다. 그렇죠. 물론 당연히 단측 검정일 때는 중요하죠. 그렇죠. 누가 더 크냐 할 때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데 지금 디귿은 뭐기 때문에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절대값 취해버리면 된다고. 여기까지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12번 할 건데 자 12번 모분산의 비검정할 거랍니다. 근데 이렇게 크다 검정하니까 얘는 뭐야? 우측 단측 검정이 되죠. 자, 요런 경우에서의 뭘 구하래? 기각력을 찾으랍니다. 유의수준을 알파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럼 요렇게 해서 F분포가 있는데 지금 우측 단측 검정이니까 여기 오른쪽에만 크다 쪽으로 뭘 만들 거야? 기각력을 만들 거죠. 그렇죠? 이 넓이가 몇이 나오게? 알파가 나올 때. 자, 그럼 그때의 기각치는 몇이야? F 알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 뭘 구해줘야 돼? 자유도를 구해줘야 된다고. 그럼 분자 자유도 몇 명 조사했어? 얘는 N1명. 밑에 분모는 N2명 조사했대. 그럼 N1 빼기 1, N2 빼기 1. 요게 뭐가 돼? 기각치가 되고 내가 구한 검정통계량 F0랑 비교해서 그렇죠? F0 검정통계량이 더 뭐하면? 크면 뭐하게 돼? 기각하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게 뭐가 돼? 기각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면 된다 하고 답을 봤더니 F알파 곱하기 N1 빼기 1, N2 빼기 1로 돼 있는 놈이 없죠. 그렇죠?
얘는 1-알파니까 안 되고, 얘는 F알파긴 F알파인데 둘이 뭐에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도 안 되고, 얘네들은 뭘로 돼 있어? 분의 1로 돼 있네. 그럼 얘를 또 내가 또 뭘로 변환해 줘야 돼? F분포의 성질을 이용해서 역수로 좀 바꿔줘야죠. 그러고 정답을 찾아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F분포가 되고 둘이 뭐가 바뀌어? 자유도가 바뀌고. 그렇죠? 요 알파가 뭘로 바뀌어? 1-알파로 바뀐다고. 그럼 요렇게 생긴 거 몇 번? 4번이 되죠. 그 정답 4번이 된다. 그렇죠? 기강력만 찾으라니까 그냥 찾아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죠. 되시죠? 요렇게 해서 모평균부터 시작해갖고 모분산 검정까지 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설검정 배웠는데 가설검정 방법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방법, 기강력을 이용한 방법을 배웠다. 얘는 어떻게 하는 건데,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쵸? 뭘 구해? 검정통계량과 요 검정통계량이 따르는 확률 분포를 내가 알아내서, 그쵸? 요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 기강력을 만들어 주시고, 요렇게. 그 다음에 내가 표본을 통해서 계산한 요 검정통계량이 기강력에 속하면은 귀무가설 기각, 안 속하면은 뭐야? 귀무가설 채택해 주시면 된다고.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검정통계량과 그때의 그 검정통계량이 무슨 분포 따르는지가 중요했다고. 되죠. 첫 번째 배운 거는 모평균 검정이었어. 그래서 얘는 검정통계량이 어떻게 돼 있냐면 바엑스 빼기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표준 정규분포 따르고, 내가 여기에 모분산 몰라서 표본 분산을 이용해서 표본 표준 편차를 적어주게 되면은 그때는 정규분포가 아니라 무슨 분포 따라? t분포를 따르게 된다고. 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끝났고, 다음에 모평균에 뭐에? 차 검정도 할 수 있었는데, 요거는 Z 검정보다는 뭐가 중요해? 독립 T 검정과 대응 T 검정이 있었는데, 독립 T 검정은 뭐야? 둘의 모집 단위에서 독립으로 표본을 뽑았고, 근데 둘의 모분산이 뭐하다? 동일하다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되죠? 검정 통계량을 요렇게 쓸 수가 있었다. 제곱 써줘야죠. 그러고 얘가 자유도가 NA 더하기 NB-2인 T분포 따랐다. 되시죠? 다음에 대응 T검정은 한 놈에 대해서 실험 전, 실험 후에서 조사한 값, 대응 표본을 갖고 하는 건데, 걔는 각 한 명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각 값들이 A 집단의 값과 B 집단의 값이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을 빼서 새로운 차를 구해서, 그쵸? 요 차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얘를 이용해서 뭐 한다? 검정을 한다. 1표본 T 검정을 한다고. 그래서 이때의 자유도는 n-1이 된다. 그쵸? 요거만 잘 구분해 주시면 됐죠. 자, 다음에 모비율 검정이 있는데, 모비율 검정도 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하는데, 요렇게 해서 검정 통계량을 만드는데, 이 검정 통계량은 귀무가설이 참일 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추정과 다르게 여기에다가 표본 비율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요 귀무가설 참일 때의 뭐에 모비율 값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된다. 그리고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되시죠? 다음에 모비율의 차검정도 하기로 했는데, 모비율의 차검정은 각각의 표본 비율끼리의 뭐에 차를 분자에 적고 분모에 NA분의, 그쵸? P 곱하기 1-P 더하기 NB분의 P 곱하기 1-P를 해갖고 얘가 표준 정규분포 따릅니다 해갖고 검정하는 건데, 이때 P를 뭘로 쓴다? 합동 표본 비율로 쓴다. 합동 표본 비율은 뭔데? 두 집단을 합쳐갖고, 그쵸? 합쳐갖고 표본 비율을 구해주시면 된다고. 되죠? 둘이 같다라는 귀무가설이 있기 때문에 합동 표본 비율을 이용한 추정량을 여기다 갖다 써줘도 된다고. 되죠? 자, 그리고 이어서 모분산 검정 배웠는데, 모분산 검정은 뭘로 해? 카이저 검정으로 하고, 모분산의 비검정도 배웠는데, 모분산의 비검정은 뭘로 해? F분포로 한다. 되시죠? 요렇게까지 일단 가설 검정에 나오는 공식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은 이 각가지 공식들을 이용해서 조금 특이한 놈들이 있는데 걔네들만 좀만 더 배워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새로운 공식이 나오지는 않는다. 뒷부분은. 되시죠? 여기까지가 7단원 가설 검정에 나오는 공식들이었다. 자, 요렇게 보시고 정리하시고 각자만의 뭐 언어로, 그쵸? 각자만의 뭐 공책이든 어디 뭐 아이패드든, 그쵸? 뭐 자기 뭐 머릿속이든 어쨌든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